안녕하세요. 차재원의 시시비비입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 순회 경선 결과 3명의 후보 중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무려 74.15%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쯤 되면 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 아니라 확대명,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입니다 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이른바 친명으로 불리는 후보 4명 모두 당선권인 5위 이내에 들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기는 민주당, 강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에 내건 구호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7.83%, 1위에 불과 0.73% 뒤진 말 그대로 석패였습니다. 1600만 표가 넘는 득표수는 역대 낙선자 중 최다 기록입니다. 이것만 보면 이기는 민주당은 따놓은 당상처럼 보입니다. 국회의원 한 번 하지 않고 정가 사범, 형수욕설, 대장동고, 선거패배 책임론, 셀프 공천론 등 최악의 정치 프레임을 뚫고 대통령선거, 보궐선거, 전당대회까지 온 이재명 후보의 돌파력, 이것만 보면 강한 민주당도 허투루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대표에서 컷오프 당한 친문계의 강병원 의원은 이재명이 당선 당대표가 되면 총선 필패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개인은 물론 자칫 민주당의 정치적 족쇄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이재명 대표 체제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인사는 야당 복까지 언급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권력의 부당한 정치 개입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결과를 보면 그의 주장은 당원들에게 먹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딸, 계획의 딸이죠. 이재명 팬덤만의 지지로는 70%를 넘는 압도적 득표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요즘 언론이 주목하는 것은 사법 리스크가 아닙니다. 이재명의 말과 행동입니다. 이른바 설화 리스크, 인성 논란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진작부터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리스크로 꼽혀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어김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 보입니다. 숱한 질타에도 고쳐지기는커녕 잘못이 반복되는 탓입니다. 여기서 사과와 반성보다는 변명과 항변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하나의 패턴이 신압으로 생겼습니다. 먼저 안면 몰수입니다. 불리하다 싶으면 일단 관계를 전면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부인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던 참고인 A씨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의 주인공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측근 별정 5급 배모 씨입니다. 그는 A씨의 신용카드로 음식값을 결제한 뒤에 이를 취소하고 다시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이른바 바꿔치기 방법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A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재명 후보는 도의적 책임부터 얘기했어야 했습니다. 며칠 뒤 A씨가 지난 대통령 선거 경선 때 부인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패턴은 남 탓입니다. 지난 대선을 분석하며 한 말이 최근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저학력, 저소득층이 국민의힘의 지지가 많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언론 환경 때문에 라고 말했습니다. 일종의 계급 반대 투표, 팩트에 해당하는 말 맞습니다. 문제는 못 배우고 못 살아서 언론 보도의 진위를 가릴 능력이 없다는 뜻으로도 읽힌다는 점입니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론의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후보였던 내 탓이요라고 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당대표가 되면 이들을 더 설득하고 더 다가가서 반드시 우리를 찍게 만들겠다, 이런 다짐이 뒤따라야 했습니다. 경강부회가 반복되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 비대위원장 박지원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때 이재명 후보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서 계양을 공천을 요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의 셀프 공천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박지원과 의견을 나누는 것은 맞지만 내가 공천권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 셀프 공천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우스개가 생각났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기준치에 미달하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할 때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케이스의 기준은 뭘까요? 공천 결정의 핵심 당사자인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느낀 심리적 압박입니다. 주관적 잣대이긴 하지만 그는 분명 압박을 받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지나친 경강부회는 스스로를 정말 우습게 만들 뿐입니다. 참을 수 없는 가벼움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날 한 플랫폼에 올라온 이재명 숨쉰 채 발견 동영상,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언뜻 기사를 본 한 지인은 놀라서 사실이냐고 전화로 제게 물어오기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사람의 목숨이 장난이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도 놀랐습니다. 이재명 욕설 플랫폼 제안 기사 말입니다. 그는 당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문자 폭탄으로 보내는 것보단 공개적으로 작성하는 게 낫지 않느냐면서 재밌자고 이야기하면 침소봉대에서 다른 얘기를 만들어낸다고 볼멘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 기간 내내 형수 욕설 문제로 셀 수 없이 고개를 숙였던 장본인이 이재명 후보입니다. 사과의 진정성을 스스로 허물고 말았습니다.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태도 문제 역시 이번에도 어김없었습니다.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마치고 내려온 박용진 후보가 건넨 악수를 눈도 마주치지 않고 손만 내민 이재명 후보의 노룩 악수, 태도를 넘어서 인성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다음날 예를 못 갖췄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과거 식당에 들어가며 어린이를 밀친 듯한 장면, 유세중 욕설한 시민을 쫓아가면서 경고하는 장면을 계속적으로 소환했습니다. 제자 자공이 어느 날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공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군대를 충분히 하고 백성의 믿음을 얻는 일이다. 그러자 자공이 다시 물었습니다. 셋 중 하나를 빼면 뭐냐고요? 공자는 군대를 꼽았습니다. 자공이 하나를 더 뺀다면이라고 하자 공자는 두 번째는 식량이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백성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무신불립. 정치나 국가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이다라는 별명에 걸맞게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도 이재명은 합니다라며 강한 추진력을 보여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어차피 팬덤만으로는 정권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재명은 믿을 수 있다가 돼야 외연 확장이 가능합니다. 민주당 빼고 다 바꾼다. 이재명 후보의 고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 자신부터 바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